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또영주TV가 최근 라리가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죠. 제가 라리가와 바르셀로나 팬이기도 하고 라리가를 해설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다른 곳에서 프리미어리그 소식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저희가 뒷북으로 알려드릴 것 같아서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라리가 소식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조회수를 생각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해야죠. 황희찬, 손흥민 좋잖아. 그렇긴 한데 일단은 라리가에 좀 집중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회수가 안 나와요. 또영주TV는 조회수에서 자유로워. 그러면 주제도 내 맘대로 정해보자. 맨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클럽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 교체를 단행한 세비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시작부터 안 좋았어요. 시작과 동시에 리그에서 3연패를 당했거든요. 여기다가 UEFA 슈퍼컵 승부차기 패배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공식 4경기에서 초반에 승리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최근 7경기에서는 2승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패배를 당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또 그 1패는 바르셀로나전 라모스 자책골에 의한 패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를 안 당하면서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 교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도 맨딜리바르 감독이 지난 시즌 세비야에게 유로파리그 우승을 선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쉽게 자르진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 주말 라요 바이에카노전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전반전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결국 그 경기 이후에 맨딜리바르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명된 감독이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죠. 우리에게는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으로 잘 알려진 인물인데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요? 나는 맨딜리바르 감독도 잘못이 있지만 세비야 구단 수뇌부들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고고! 먼저 호세 루이스 맨딜리바르 감독 경질 소식부터 알려드려야 되겠죠? 지난 9일에 성적 부진을 이유로 세비야가 맨딜리바르 감독 경질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 전날 라요 바이에카노하고 라리가 9라운드 경기가 있었는데 홈 경기였어요. 그리고 이 경기는 2대2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전 세비야가 처참한, 정말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팬들의 굉장히 불만이 있었고요. 물론 후반전에는 지브릴 소우의 중거리 슈팅, 엔 네시리의 헤더 슈팅, 그러면서 2대1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여기다가 전반전에 37분에 페르난도를 빼고 라키티치를 투입하는데 교체 아웃당하는 과정에서 페르난도가 불쾌감을 그대로 노출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맨딜리바르 감독이 선수단 장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모로 이 경기는 여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호세 카스트로 회장이라든가 호세 마리아 델리도 부회장, 그리고 빅토르 오르타 스포츠 디렉터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질을 결정한 거죠. 사실 맨딜리바르 감독은 경질당할 만합니다. 올 시즌 10경기에서 2승 3무 4패를 기록했거든요. 이거는 세비야가 용납할 수 없는 성적이죠. 사실 맨딜리바르 감독이 짧은 기간 세비야를 이끌었는데 그 기간 동안 승률이 좋지 못해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이끌었는데 총 28경기 주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10승 11무 7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 하나를 더 세비야에게 선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가 클럽 통산 7번째 유로파리그 우승의 기쁨을 맛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변의 우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세비야는 유로파리그의 왕자죠. 유로파리그에 매우 강하게 한데 지난 시즌에 감독 교체를 겪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인트호벤, 페네르바체, 메뉴, 유벤투스 꺾고 결승 가서 로마를 만났고요. 로마하고 1대1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맨딜리바르 감독이 올 시즌도 팀을 이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단조로운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측면으로 보여주고 측면에서 크로스 이런 공격이 너무 많았고 이런 패턴에 대해서 상대가 다 읽고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전술적인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술적으로 경직성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었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수비가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수비 쪽에 실수에 의한 실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경제를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맨딜리바르 감독 팀을 떠나면서 인터뷰 보니까 구단 수뇌부, 선수들, 팬에게 감사함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클럽 역사의 작은 일부라도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세비야는 계속해서 간직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비야에게 행운을 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맨딜리바르 감독 경제 좋아요. 좋습니다. 맨딜리바르 감독이 보여준 경기력이라든가 결과를 봤을 땐 경질을 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올 시즌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 가능했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즌에도 세비야는 성적이 안 좋을 거라고 제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수비 중심들이 다 떠났는데 미드필더들은 나이가 들고 공격수들은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로페테기 감독이 경질됐죠. 그리고 호르헤 산파올레 감독이 임명이 됐는데 또다시 경질되면서 맨딜리바르 감독이 지휘봉 잡고 지난 시즌을 마감했어요. 라리가 12위,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죠. 근데 이번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맨딜리바르 감독이 활용했던 선수들이 많이 떠나갔죠. 특히 야신부느 골키퍼가 떠나간 건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리고 새로 영입된 선수들 지브리소라든가 루케바키오 그리고 레전드인 세리오 라모스 이런 선수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적 시장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긴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영입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 맨딜리바르 감독이 올 시즌을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자, 지난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어차피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왔어. 그래서 감독을 경질했어. 그럼 새로운 감독을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새로운 감독을 임명할 때 어떤 데에 초점을 두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또다시 느껴졌어요. 얘기했다시피 맨딜리바르 감독이 잘못한 건 맞지만 구단도 지원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구단 쪽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파악하고 수정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 감독 교체 시기를 잡은 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A매치 기간 2주 동안은 새로운 감독이 팀을 이끌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감독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새로운 감독을 영입할 때 단기 계약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까지 책임지고 이번 시즌 성적 보고 또 재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비야가 원했던 감독들하고는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거죠. 마르셀리노 감독하고 연결이 됐는데 마르셀리노 감독은 2년에서 3년 계약을 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비야는 단기 계약을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셀리노 감독하고 협상 결렬. 여기다가 프랑크푸르트의 올리버 글라스너라든가 본머스의 안도니 이라올라 그리고 마르셀로 가야르도, 키케 플로레스 이런 감독들하고 연결이 됐지만은 이런 감독들하고 제대로 협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비야의 선택은 디에고 알론소 감독입니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빅토르 오르타 스포츠 디렉터의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듭니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과연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구세주는커녕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디에고 알론소 감독은 우리에게는 우루과이 대표팀 감독으로 많이 알려졌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우루과이하고 대결을 펼칠 때 감독을 수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감독 생활을 한 걸 보면 페냐롤이라든가 올림피아, 파추카, 몬테레이, 인터 마이애미 그리고 우루과이 대표팀인데 주로 이제 북중미나 남미에서 감독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에서 감독 경험이 없고 유럽리그 감독 경험도 없습니다. 물론 디에고 알론소 감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멕시코 클럽인 파추카를 이끌 때 리그 우승과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몬테레이를 이끌 때도 북중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승할 줄 아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스페인 무대라든가 유럽 무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했을까?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일부 스페인 언론들은 디에고 알론소가 선수 시절에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는데 발렌시아, 라싱, 말라가에서 활약을 하면서 라리가에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라리가
감독으로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라싱, 말라가에서 활약할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에요.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중미하고 라리가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세비야의 시선은 굉장히 높습니다.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또는 유로파리그 진출 티켓을 원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12위를 기록했지만 유로파리그 우승하면서 이번에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잖아요. 그전 시즌에는 라리가 4위를 차지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고 결국 세비야의 시선은 높은 곳을 향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맨딜리바르 감독을 경질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디에고 알론소가 그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스럽다는 거죠. 물론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폭백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4-2-3-1 또는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빠르게 전환하는 축구를 구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세비야에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할지 지금 의문이 앞선다는 겁니다. 만약에 마르셀리노 감독이 임명됐다면 저는 플러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마르셀리노 감독은 성적을 낼 줄 아는 감독이니까. 근데 디에고 알론소 감독은 모르겠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도 난 모르겠어. 물론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성적을 낼 수 있죠. 그럼 땡큐베리 감사고 뷰티풀이죠. 브라보죠. 바모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성공 여부를 논할 때에는 먼저 여러 가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세비야에 있는 선수들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라리가에 대한 적응력이 높냐. 여러 가지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봤을 때는 조금씩 약하다는 거죠. 여기다가 일정도 도와지지 않습니다. 세비야는 A매치 기간 끝나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스날을 상대합니다. 물론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패배가 없어요. B조에서 2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을 잡는다면 도약할 수가 있는데 아스날이라고요. 맨시티 잡은 아스날이라고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아스날 이 홈 2연전에서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 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 연패를 당한다? 그러면 원정 3연전이 이어집니다. 세비야는 올 시즌 2승 거뒀다고 했는데 그거 어디서 거뒀을까요? 당연히 홈에서 거뒀습니다. 5라운드 라스팔마스전 승리, 7라운드 알메리아전 승리 이 두 경기에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 3연전 카디스, 셀타비고, 아스날 그리고 나서 홈 경기가 베티스고 원정 경기가 소시에다드야. 일정 자체가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나 이제 라리가에 좀 적응해야지. 선수들 테스트 해야지. 전술 테스트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 연패로 가요. 그래서 이 세비야의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세비야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비야가 11월 13일 날 안달루시아 더비, 세비야 더비를 치르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팍 터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세비야 더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비야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힘을 발휘해야 돼요. 그리고 선수들이 좀 응집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세비야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라모스가 가세했지만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 문제가 있죠. 미드필더의 지브리소우가 가세를 했지만은 여전히 중앙에서 공격을 푸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의 해결사 엔네시리가 올 시즌 3골을 넣고 있지만은 여전히 최전방 화력은 조금씩 부족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세비야는 감독을 교체했어요. 네, 감독을 교체했고 이제 디에고 알론소 감독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 2시즌을 봤을 때 세비야의 구단 운영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세비야가 감독을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2시즌 동안 감독 교체를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어요.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세비야에서 우나이 에메리 감독하고 홀렌 로페테기 감독이 각각 3년 정도씩을 팀을 이끌었고 나머지는 다 단기예요. 다 잘리고 감독 교체하고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최근 1년 돌아보세요. 로페테기 감독 경질된 다음에 산파올리, 맨딜리바르 그리고 지금 디에고 알론소잖아요. 여기다가 세비야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디에고 알론소 감독을 단기 계약한 거라는 건 결국 올 시즌은 넘겨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팀을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마르셀리노라든가 이런 감독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이 걱정들이 다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정말로 효율적인 전술과 멋들어진 용병수를 보여주면서 세비야가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비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내일도 또용주TV는 돌아옵니다. 내일은 지로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줘!